자, 매일 살펴보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예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죠? 이하전기만 조금 밀리는 듯하고, 자, 바이넥스 흐름이 좋고요. 프리티바이오파마, 이스웹지스, 휴메딕스, 보령제약, 중건당 바이오 다 흐름이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스웹지스에 관련한 조금 기사가 하나 있죠?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이스웹지스가 항암 신약 호물질 그 특허 취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IS104. 이번에 이제 이스웹지스가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본격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내년에 미 임상 신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특이한 거는 이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도 적용해야 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는 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이란에서 이렇게 이동 금지했죠. 러시아 최대 사망자가 생겼고 델타 변이가 전 세계로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런 이제 러시아 발표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기사들이 있고 전적인 흐름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 프레티바이오 파마를 보면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저번에 긴 꼬리가 달리면서 돌아섰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과 20주선 위에 잘 있어요. 그러면서 그 20주선 위에를 유지해주는 제가 프레티바이오 파마 같은 20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월요일 주봉의 첫 시작이죠. 근데 20선 위에서 시작했다. 추세가 상당히 좋고 잘 살아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일선 밑에 있긴 해도 역시나 중기 추세인 주봉의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음봉 눌림목은 괜찮아요. 일봉은 추세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사고 팔고 하는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거를 결정을 해줘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타점은 일봉에서 잡고 추세는 월봉과 주봉에서 보는데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살아있을 때 일봉에서 눌림목이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해 줄 만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이 프레티바이오파마는 자 얼마 전에 이 러시아 백신 CMO 이 분기가 기대감도 있고 또 이렇게 프랑스에서 최장 항체 임신약 임상 시험 승인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어쨌거나 주가가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CMO 중소업체인 바이넥스인데요. 월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깨지 않았는데 아직 아슬아슬 안 깨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일봉에서도 보면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월봉에서도 앞전에 16년도 7월 달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세가 심하게 무너지지 않고 조정권에 있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주식은 추세에 턴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중기 추세인 5주선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5주선 저번 주 회복시켜 놓고 돌아나가고 있어요. 이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린 후에 5일선이 21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추세만 유지되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넥스도 아직은 추세나 이런 모든 면이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슬지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항암신약 후보 물질 특허 취득이 있었고 알츠하이머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이것과 이 증명이 돼도 월봉에서 5개월선 잘 이탈 안 하고 있죠. 자, 5개월선 이탈한다는 거는 중기적으로 이 주식의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근데 깨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도 이 6월 25일에 5선 회복해줬어요. 자, 5선을 깔끔하게 회복해주고 5선을 타고 올라가는 즉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뻗어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나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또 이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역시 21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추세가 월봉과 주봉에서 아직은 잘 살아있기 때문에 상황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휴메딕스를 보면 며칠 전에 제가 휴메딕스가 자, 이렇게 올해 매출과 수익이 모두 늘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왔죠. 그러면서 휴원스 그룹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백신 바이오 이렇게 3트랙 사업에 이제 시동을 걸었고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사업을 빌어붙이고 있는데 그중에 휴메딕스가 이 실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아질 확률이 있어요. 물론 스푸트니크 V랑 연결이 돼서 스푸트니크 V가 흔들릴 때마다 약간 흔들리는 감은 있어도 그와는 별개로 이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보시면 19년도 3월 달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뚫어줄 때 강한 거래량을 갖고 뚫었죠. 누군가 이 주식을 매집한 거죠. 사대에서 팔았다? 조금 힘든 얘기 같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뚫어놓고 4월 달에 잘 지켜주고 5월 달에 잘 지켜주고 6월 달에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7월 달에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유지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저번 주에 제가
이 5주선을 회복해놨더랬죠, 휴메딕스가. 더군다나 이 5주선은, 휴메딕스는 옆으로 꽤 길게 지루하게 간 구간이에요. 따라서 굉장히 지루하게 길게 간 구간인 만큼 매물대가 강력한데, 이 매물대를 저번 주에 깔끔하게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봐도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오늘 저점이 저 밑에를 깨지 않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셔도 역시 5일선이 20일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고, 이 골든 크로스가 생긴 상황 속에서 추세만 유지가 되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군당 바이오 보령제약 이화전기를 볼 건데, 보령제약을 보면 얼마 전에 이 관계사 하나가 제가 상장할 거라고 그랬죠. 보시게 되면 이 바이젠셀이 8월 이제 IPO 청약을 할 건데, 이 상장 몸값이 5천억 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령제약 주가도 역시 저 상장, 이제 관계사 상장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시장에서 먹힐 땐 잘 먹혀요. 그러면서 추세가 굉장히 우상향으로 잘 유지되어 있죠. 우리 우상향 할 거야.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우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주식이,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이에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그만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일선 이 근처에 와 있죠. 그래서 5일선이 20일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고, 기술적으로도 올라가는 추세가 뻗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종군당 보유가 6만 원대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 저점 이탈하지 않고 있죠. 저번 달 이 십자도전 캔들이 제가 추세 전환형의 캔들이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딱 추세 전환형의 캔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5개월선을 완벽히 회복해 줘야 비로소 튼튼하게 우리가 추세를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가 되는데 아직 회복해주지 못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그 전에 앞서서 5주선을 회복해줬어요. 즉 5주선을 회복해주고 안착함으로써 추세의 턴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조정 끝났어, 이렇게 턴이 됩니다. 물론 조정이 안 끝나면 다시 5선 깰 거예요. 그러니까 5선 깨지 않는 한 매수했으면 홀딩하는 게 맞고, 예전에 이 산호신물도 5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은 홀딩이 맞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뭐 비록 하루하루 크게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추세가 꾸준히 천천히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돼 가는데 7월 5일, 5거래일, 5일 거래일,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화전기가 좀 밀리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흐름은 이화전기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보면 좀 밀리고 있다긴 해도 월봉에서 추세가 완전 잘 뻗어 있고, 왼쪽으로 긴 꼬리가 있죠. 자,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친구는 재무가 아주 튼튼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긴 해요. 재무가 보시면 PBR이 일단 1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싼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재무가 현금유보율 32%, 부채비율 29%,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전체적으로 상장폐에 당하거나 이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진 않고요.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2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꾸준히 한두 번 급등할 수 있어요. 사실 순간 급등할 때는 이화전기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화전기를 잘 보셔야 되고, 이렇게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일선, 20일선 뚫는 골든크로스 상에서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매수 맥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21선도 깨고 전저점 깨면 손절이지만 깨지 않는 한 추세를 유지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은 전적으로 추세를 틀어놓고 아마 눈치 보기 하지 않나, EMA나 WHO 승인이 나면 굉장히 크게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마 그 전에 미리 꽤 상승할 거예요. 그런 이슈가 있다면.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리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럼 벌써 주봉 같은 데서 그래서 추세를 크게 유지하고 크게 상승하고 나오고, 만약에 그런 이슈가 실적 뉴스가 됐을 때 그때 떨어질 확률이 높죠.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 mRNA 관련주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역시 mRNA 관련주를 보면 오전에 좀 굉장히 강했다가 지금 잠깐 주종 들어왔는데, 오전에 서린바이오, 아미노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 오늘 바이오니아도 여전히 강하죠. 나이백 뭐 이런 종목들이 잠깐 강하다가 이제 한 박자 쉬고 있긴 한데, 이 mRNA 관련주는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델타 변이가 이제 심하죠. 코로나 공포, 저확산, 증시가 이제 면역감이 생겼다는 거는,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코 다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아닌데, 자, 어쨌거나 조금 우려는 되는 상황입니다. 델타 등 강력해진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고 엔데믹 현실화가 조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도 이제 백신 맞아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이 델타 변이가 이제 mRNA 백신이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이제 이 변이에 대응하는 강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지금 mRNA 관련된 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mRNA 백신 연구를 5,400억 투자 프랑스에서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플랫폼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이 출범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미약품, ST팜, 지신옥십자 이렇게 이제 그 참여를 했죠. 자, 그러면서 한미약품 관련된 한미사이언스, 자, 아민 또 그 mRNA 관련된 진원생명과학은 뭐 붕붕 날아가고 있죠. 월봉에서 지금.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도 상한가시고 또 날아가고, 뭐 오늘 한 박자 쉰다 하더라도, 역시 아직 안 날아간 제가 아미노로직스나 서린바이오를 좀 보라고 그랬는데, 서린바이오가 지금 밀리는 것 같아도 아침에 한 6%대 갔다 왔죠. 물론 6%대 갔다 좀 밀리긴 해도 역시나 추세는 잘 살아있죠. 월봉에서 보면 역시 추세가 쨍쨍하게 살아있고, 이제 단지 리스크라고 하면 월봉 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전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이 전고점만 뚫어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이 잘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죠. 심하게 조정이면 5선까지 올 수는 있어요. 5선 가격이 21,000원대이기 때문에 21,000원대고 와서 다시 돌아나가면 충분히 다시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죠. mRNA 관련해서. 자, 일봉에서는 5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요. 지금 예전 전고점 그쳐 맞고 떨어졌죠. 여기부터까지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5일선만 잘 따라서 차고 올라가면 예전 고점인 3만원대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미노로직스인데 역시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꼬리가 딱 5선 찍고 나갔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위에 있고 이전에 이 앞에 있는 매물들 다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고 엄청 이쁘죠. 추세를 우상향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NA 관련해서는 아미노로직스나 서린바이오도 괜찮고요. 이 ST팜이나 이제 이런 나이 종목들이 좀 밀리는 것 같아도 사실 월봉에서 좀 높아서 부담이 돼서 그래요. 그렇지만 일봉에서 5일선이나 이런 자리들만 안 깨면 충분히 다시 돌아나갈 만한 근거가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월봉에서 너무 높은 자리보다는 이렇게 아직은 월봉이 좀 낮은 자리인 아미노로직스나 서린바이오가 좀 깔끔하게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오늘 또 하나 시장 특이주를 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강해요. 엔게임이 거의 상한가부터 떨어졌고, 자, 덱스터도 굉장히 강합니다. YJ 게임즈, 이적 스튜디오. 제가 항상 시황 정리를 하는데 오늘 시황 정리는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가 1등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적 스튜디오 월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높죠. 높고 주봉에서 보시면 높긴 한데 일봉에서 원체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대응할 때는 월봉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장기 투자한다 이런 건 좀 어려워요. 2,300원 하던 주식이 17,000원 찍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볼 수 있거나 또 뭐 이렇게 스윙으로 짧게 뭐 2, 3일 끌고 갈 수 있다 하신 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조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덱스터 같은 종목은 좋죠. 월봉에서 보면 이 월봉에서 이제 5개월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죠.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고 다중바닥 잘 그려놓고 이제 처음으로 추세를 틀어서 가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데 9,700~800원대 이 자리만 뚫어주면 전고점이 10,000원, 11,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고요. 그건 상한가가 되죠. 그래서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고, 주봉에서 역시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진짜 올라가는 주식은 절대 5선 이탈하지 않아요. 5선 잘 올라타고 있고, 5두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이제 이렇게 밑에서 차고 올라오는 약간 급등각이죠.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또 5일선만 깨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 주면 순간 또 한두 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 안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조금 좋은 이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